삼성전자가 21만 원을 넘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17만 원 선이 무너질까봐 다들 노심초사하던 삼성전자가 어제 하루 만에 7% 넘게 오르면서 21만 원 선을 회복했어요. 미란 2주 휴전 합의 소식이 나오자마자 코스피가 사이드카까지 발동될 정도로 들썩였고 그 중심에 삼성전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며칠 전 1분기 영업이익 57조 원이라는 역대급 실적까지 나왔어요. 그러자 지금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딱 하나예요. 지금 들어가면 되나요? 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사세요 마세요가 아니라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둘러싸고 지금 어떤 일들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지 그 전체 그림을 보고 나서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먼저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 57조 원에 주목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4월 7일에 1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했는데 매출 133조 원에 영업이익 57조 2천억 원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작년 한 해 전체 영업이익이 43조 6천억 원이었거든요. 석 달 동안 번 돈이 작년 1년치를 훌쩍 넘겨버린 거죠. 전년 동기 대비로는 755% 증가한 수치입니다. 직전 분기였던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20조 원이었는데 한 분기 만에 185% 더 늘어난 거고요. 삼성전자 직원이 전 세계에 약 27만 명 있고 한국에서 평균 연봉을 약 1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전체 직원 연봉 총합이 대략 27조 원 정도입니다. 삼성전자가 석 달 동안 번 돈이 전체 직원한테 두 해치 월급을 줄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한국 GDP가 약 2,300조 원인데 삼성전자가 1분기 석 달 동안 그 2.5%를 벌어들인 겁니다. 시장 예상치가 40조 원 안팎이었는데 실제로는 17조 원이나 예상을 넘어선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실적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아야 앞으로 이 실적이 계속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겠죠. 이 실적의 핵심 동력은 HBM입니다. HBM이라는 단어가 낯선 분들을 위해 먼저 설명할게요. 우리가 챗GPT나 클로드 같은 AI 서비스를 쓸 때 질문 하나를 입력하면 AI가 답변을 생성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급해주는 게 메모리 반도체를 말합니다. 근데 AI가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 양이 일반 컴퓨터 작업과는 차원이 다르게 많아요. 그래서 기존 메모리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는 특수한 메모리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HBM, 고대 역폭 메모리입니다. 이 HBM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귀한 반도체 중 하나인 거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올해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금액이 전년 대비 60, 70% 급증한 약 6,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72조 원입니다. 이 투자의 핵심이 엔비디아 GPU 같은 AI 칩인데 그 칩 안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HBM이에요. 어떤 AI 칩을 쓰든 HBM 없이는 작동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HBM의 78%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HBM 10가해 중 8개가 한국산이라는 얘기예요. 삼성전자는 올해 HBM 생산량을 전년 대비 3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고 삼성전자 공식 발표에 따르면 HBM 매출이 2025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거기에 6세대 HBM사를 개발해서 엔비디아 공급망에 진입하고 AMD로부터는 우선 공급업체로 지정받는 성과까지 냈습니다. 가트너 수석 애널리스트는 AI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HBM은 기존 메모리보다 높은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벤더들이 더 많은 생산 역량을 HBM에 배분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 결과가 1분기 영업이익 57조 원인 겁니다. 메리츠증권 리포트에서는 이번 실적에서 메모리 반도체 부문만으로 54조 원의 이익이 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일이죠.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왜 3월 한 달 동안 삼성전자 주가는 22% 가까이 빠졌을까요? 그리고 외국인은 왜 15조 원 넘게 삼성전자를 팔아치웠을까요? 이 의문을 풀려면 3월에 벌어진 두 가지 사건을 봐야 해요. 첫 번째는 이란 전쟁입니다. 전쟁이 터지면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때 가장 쉽게 팔 수 있는 게 유동성이 큰 대형주거든요. 삼성전자가 그 1순위가 된 겁니다. 이건 삼성전자의 실적이나 사업 전망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매도인 거죠. 그냥 돈을 빼야 하는데 팔기 가장 쉬운 걸 판 거예요. 두 번째가 3월 말에 터진 터보퀀트 쇼크예요. 구글이 AI 메모리 사용량을 최소 6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알고리즘을 공개했는데 이게 퍼지면서 이제 메모리 덜 써도 되는 거 아닌가? 삼성전자 실적 꺾이는 거 아닌가? 라는 공포에 투자자들의 심리가 흔들린 겁니다. 이날 삼성전자가 하루 만에 4.71% 빠졌죠. 근데 이 두 가지 하락 이유가 모두 실제 실적과 무관하다는 게 지금 증권가의 공통된 시각이에요.
터보퀀트에 대해 먼저 짚어볼게요. 이 기술이 처음 논문으로 나온 게 작년 4월이에요. 1년 전에 이미 나온 기술인데 왜 지금 시장이 반응에 쌌냐면 구글이 3월 말에 자사 블로그에 이걸 다시 크게 꺼내 들었거든요. 그러자 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한 거예요. 대신증권연구원은 터보퀀트는 메모리의 절대 수요를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제한된 대역폭 안에서 처리 효율을 높이는 성격에 가깝다며 실적 훼손으로 연결짓기 어렵다고 분석했어요. AI 에이전트,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AI가 단순한 AI 챗봇보다 약 10,000배 더 많은 데이터를 소비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메모리 효율이 6배 좋아져도 사용량이 10,000배 늘어나면 전체 메모리 수요는 오히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터보퀀트는 메모리 수요를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AI 활용 범위를 넓혀서 메모리 수요를 더 키울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겁니다.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이 이번 주가 조정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페온더멘털 약화가 아닌 할인율 충격에 의한 것이라고요. 회사 자체가 나빠진 게 아니라 외부 공포가 주가를 눌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외국인 지분율 얘기를 해야 합니다. 3월 5일에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이 50% 선아래로 내려갔어요. 49.97%로 무너졌고 이후 약 3주 만에 48%대까지 내려왔습니다. 12년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지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역사적으로 바닥을 쳤던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2008년 리먼 사태 직후,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폭락 직후예요. 그 두 번의 바닥 이후에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외국인 지분율 저점은 역사적으로 매수 신호였습니다. 이번 메모리 사이클을 통상적인 사이클로 착각한 외국인 지분율이 리먼 사태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외국인이 이 사이클의 본질을 잘못 읽고 팔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분율이 이미 많이 비워져 있다는 건 앞으로 팔 게 줄어든다는 뜻이고 방향이 바뀌면 다시 살 여력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에요. 어제 휴전 소식에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2조 4천억 원을 순매수하며 삼성전자가 7% 올랐는데 이 수급 전환이 구조적으로 이어질지가 앞으로의 관건입니다. 지금이 고점인지 아니면 아직 초입인지 반도체 사이클로 판단해봐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실적을 분석하면서 메모리 사이클이 아직 미드 사이클에 근접한 수준이라고요 평가했습니다. 사이클의 중간쯤 왔다는 것이고 판가 상승 이후 물량 확대가 겹치는 구간에서 실적 개선 폭이 훨씬 더 커졌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는 메모리 가격이 오르는 단계였는데 앞으로는 가격 상승에 더해서 판매 물량 자체가 늘어나는 구간이 온다는 거예요.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2분기 메모리 가격이 모바일용은 80% 이상, PC용은 50% 이상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어요. KB증권은 2026년 D램 가격이 250%, 낸드 가격은 187% 상승한다는 전망을 반영해서 2026년 영업이익을 327조 원으로 보고 있고 2027년은 488조 원으로 전망하면서 목표 주가를 36만 원으로 제시했어요. 과거 2018년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를 한번 복기해보면 그때도 삼성전자 실적이 분기마다 역대 최고를 경신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사이클이었는데 그 당시와 지금을 비교하면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2018년 슈퍼사이클은 일반 D램이 주도했지만 지금은 HBM이라는 고부가 가치 제품이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HBM은 기가바이트당 표준 D램 대비 약 3배의 웨이퍼 용량을 소모해서 생산이 훨씬 어렵고 그만큼 공급이 빠르게 늘기도 어렵거든요. 공급이 제한적인데 수요가 폭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은 2018년보다 더 길고 더 가파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예요. 현대차증권은 D램 시장이 올해만 2,800억 달러로 72% 성장할 거라고 봤고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투자 총액은 8,200억 달러에 달할 거라고 추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여기에 맞춰서 올해 시설 투자와 R&D에 역대 최대 규모인 110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공시했어요. 평택 P사 라인과 HBM 생산 능력 확대에 집중되는 이 투자가 2027, 2028년 생산으로 이어지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진입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함정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2주 휴전이라는 시간 제약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7% 오른 건 완전한 종전이 아니라 2주짜리 휴전에 대한 반응이에요. 10일부터 이슬라마바드에서 미이란 협상이 시작되는데 이 협상이 결렬되면 지정학 리스크가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주계 종전 기대감이 일부 선반영돼 있는 거라면 협상이 지지부진해지는 순간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실적 발표 전후 패턴이에요. 삼성전자본 실적 컨퍼런스 콜이 4월 28일에 열립니다. 감정 실적 57조 원은 이미 나왔지만 본 발표 때 2분기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주가가 한 번 더 움직여요.
실적이 이미 좋다는 게 알려진 상태에서 2분기 전망이 시장 기대보다 보수적으로 나오면 기대만큼은 아니네 라는 반응으로 오히려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 후 주가가 떨어지는 패턴은 주식시장에서 꽤 흔히 반복됩니다. 세 번째는 골드만삭스의 반론이에요.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골드만삭스는 HBM 공급 과잉 가능성을 거론하며 가격이 최대 10%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삼성전자뿐 아니라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 생산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2027년 이후 공급이 과잉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메모리 업체들이 추격해오는 속도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린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스스로 이 질문 하나를 해보세요. 나는 삼성전자를 언제까지 들고 갈 생각인가? 2주 안에 팔 생각이라면 지금 진입은 휴전 협상 결과에 걸어야 하는 단기 베팅이에요. 협상이 잘 되면 수익, 협상이 흔들리면 손실이고 이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에 가깝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이상 들고 갈 생각이라면 지금 상황을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영업이익 57조 원이라는 역대급 실적, 사이클 중반이라는 분석, 외국인 지분율 역사적 저점, HBM은 매출 3배 증가 전망, 빅테크 장기 공급 계약 가능성. 이 조건들이 동시에 맞아떨어지는 구간은 흔하지 않아요. 단, 중간에 2주 휴전이 흔들리거나 4월 28일 컨퍼런스 콜 이후 단기 조정이 올 수 있다는 걸 알고 들어가는 것과 모르고 들어가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 조정 구간에 팔아버리면 장기 투자가 아니라 그냥 손절이 되니까요. 한 번에 다 넣는 게 부담스럽다면 분할 매수라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일부 컨퍼런스 콜 이후 조정 때 추가, 종전 협상 결과 확인 후 또 한 번 판단하는 식으로 나눠서 들어가면 타이밍을 완벽하게 잡으려다 아예 못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인 접근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21만 원을 회복했습니다. 3월 바닥인 17만 2천 원에서 올라온 거지만 2월 고점인 22만 원도, 증권사 평균 목표 주가인 23만 9천 원도 아직 넘지 못한 상태예요. 높게 보는 곳은 36만 원까지 제시하고 있고요. 지금 21만 원이 고점이냐 초입이냐는 이 사이클을 통상적인 반도체 사이클로 보느냐, AI가 만들어낸 구조적 전환으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답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그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경제머신 로그아웃.